경희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그리고 위탁셀러로도 활동하고 있는 품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일 위탁하고 있습니다. 농장이나 도매처 같은 공급처들을 찾아요. 거기서 과일을 떼와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가 워낙 하다 보니까 먹을 파이가 너무 많아요. 고객들이 사과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희 상품이 노출되게 만들면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확보해둔 공급처에 보내주면 공급처에서 포장이랑 배송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템플릿에 이렇게 사진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세 페이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획기적이었는데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 상품 발주가 들어오면 알아서 A 공급처에 발주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속인다의 의미에서 사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시장이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희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그리고 위탁셀러로도 활동하고 있는 품일이라고 합니다. 아직 지금 학생이세요? 네, 학생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02년생 25살입니다. 02년생. 네. 아, 부럽네요. 덕분에 학교를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어떤 건물이에요? 여기는 본관인데 이제 경희대학교 총장님이 계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유명한 건물 아니에요? 막 뮤직비디오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저도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도 한두 번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어쩐 일로 저를 이렇게 경희대로 또 부르셨는지. 제가 교수님 만나 뵙고 이제 나오는 길이어서. 요즘에 그거 아니에요? 방학? 네, 방학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찾아요? 네,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이러다 대학원생 되시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또 그런 꿈은 없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걸 위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과일 위탁하고 있습니다. 과일 위탁이 어떤 건가요? 농장이나 도매처 같은 공급처들을 찾아요. 거기서 과일을 떼와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1위 플랫폼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에다가. 네. 근데 학생이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효율을 좀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지금 하루 5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학교랑 병행하면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전역하고 다 똑같잖아요. 나가서 뭐 먹고 살지? 이러다가 나와서는 이제 금융권 좀 멋있잖아요. 주식에도 제가 관심이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금융권 취직해야겠다 하고 취직 준비를 막 열심히 했어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도 따고 모픽 따고 경제 공부하고 스터디 동아리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알바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온전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에.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친구가 이걸로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워서 처음에는 이제 용돈벌이식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첫 달에는 실제로 한 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났으니까 그래도 많이 났네요. 많이 났는데 이제 취직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4개월째인가 매출 5,700만 원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순수익 1,000만 원을 뚫어봤어요. 그때 이거는 취직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몰두해서 수익을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라도 네. 사실 그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왜냐면 놀기 바빠지거든. 이제 진짜로 뭐 돈이 급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다 놀아놨고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학점도 챙겨놨어, 자격증도 따놨어, 미래 설계도 해놨어. 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발등 붙들어져서 진짜 열심히 좀 생각을 했죠. 요즘 친구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빨리 되게 뭔가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준비를 안 해서 급하게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때 월에 한 500만 원? 이렇게는 500만 원. 벌고 있다고 들어서 학생인데 월에 500 벌고 있다 하면 솔직히 제일 친한 친구인데 짜증나잖아요. 배 아프고 물론 그 친구가 노력한 거긴 하지만 지금은 뛰어넘었네요? 지금도 그 친구 매출이 똑같이 성장을 해서 지금 매출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과일을 판매를 하셔서 네. 지금 한 달에 거의 1,500 이 정도 벌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쉽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네. 얼만큼 쉬울지가 사실 감이 안 잡히거든요. 처음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하루에 어느 정도 하시는 건데요? 하루 한 5분에서 10분?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네, 근데 뭐 5분 10분으로 돈 번다 이런 거 다 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아닌 사업이 딱 한 게 있는데 그게 위탁 판매예요. 그래요? 규모가 워낙 하다 보니까 먹을 파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다 보여주실 건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페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대표님 일단 학교 생활하면서 5분에서 10분만 일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네.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말로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팔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온라인에서. 근데 사과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팔 수
있도록 이제 공급해줄 수 있는 공급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 공급처는 대부분 뭐 농장이나 도매처가 되겠죠. 1kg를 10,000원에 공급해준다는 사람을 찾았으면 그럼 제가 이제 온라인에 상품 등록을 할 거예요. 10,000원에 받았으니까 한 15,000원에 올리겠죠. 올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상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이 사과가 어떤 사과고 어디서 왔으며 당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상품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해주면 저희 페이지가 온라인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사과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희 상품이 노출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저희 상세 페이지도 잘 보고 설득이 됐다면 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돈이랑 주소랑 연락처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요. 그럼 저희는 이 주소 연락처를 받았죠.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확보해둔 공급처에 보내주면 공급처에서 포장이랑 배송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10,000원에 받아갔죠. 그리고 15,000원을 올렸잖아요. 5,000원만큼은 이제 제가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이 도착하고 나서는 뭐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면 다행인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불만이나 문의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CS라고 하거든요. 그런 CS 하는 것들이 되게 귀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자동화를 해놨고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 소싱 단계는 초보자들은 원래 좀 걸려요. 왜냐면 어떤 공급처가 좋은지 어디가 신뢰도가 높은 공급처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보통.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질 좋은 공급처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공급처들 리스트를 또 따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소싱하는데 저는 시간은 아예 안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템플릿에 이렇게 사진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세 페이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사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한 4번, 5번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한 3분?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상품 등록은 구글에 들어가서 쿠팡 윙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왼쪽 상단에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 여기서 그냥 상품 등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뭐 이름 뭘로 지을지, 어떤 거 팔 건지, 사과면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뭐 귤을 판다라고 하면 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초보자들은 30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상품 한 번 등록해 놓으면 한 달 가까이 판매할 수 있거든요. 네네. 상품 등록 같은 건 3분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5분에서 10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오면 하루 뭐 1분도 안 한다 볼 수 있겠죠. 발주 송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네네.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고객 연락처나 주소들이랑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공급처에 넘겨주는 업무가 발주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번거롭고. 왜냐면 저희가 과일을 한 개만 판매하면 좋은데 과일을 한 5개 정도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공급처에서 5가지 과일을 다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 과일은 A 공급처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B 과일은 B 공급처에서 판매하고 C 과일은 C 공급처에서 판매해버리면 각 과일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각 공급처에 다 따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번거로웠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획기적이었는데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 상품 발주가 들어오면 알아서 A 공급처에 발주가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발주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업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C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일이 맛없을 수도 있고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로 배송이 됐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맛없냐? 왜 이렇게 사과가 작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 답변을 해줬어야 됐어요. 네네네. 지금은 이것도 자동으로 해놨어요. 문의가 들어오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그걸 판단해서 답변이 알아서 나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CS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뭐 100개, 200개까지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200명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분도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 자동으로 답변이 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한 3분 정도 쓰는 게 있는데 이제 환불해 주는 겁니다. 환불은 자동화가 안 돼요. 환불해달라는 고객이 있을 때 저희가 한 50% 환불로 맞춰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테이블에 고객 이름, 고객 계좌 그리고 얼마나 환불해 줘야 되는지가 뜨게 돼요. 그럼 저희는 그것만 보고 정해진 액수만큼 환불만 해주면 이 업무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처음 소싱 단계부터 보면 초보자분들은 어떤 거가 잘 팔릴지 네. 또 어떤 거를 내가 판매를 할 수 있을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 보시면 뭐 농장을 직접 찾아가야 된다, 가락시장을 가야 된다. 그거 솔직히 다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효율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바뀌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카카오톡 이렇게 접속해 주시면 오픈 채팅 들어가 주세요. 검색창에 과일, 위탁 판매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공급처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이런 데서 소싱하는 거예요. 뭐 어디를 찾아가라, 전화를 해라 다 옛날 얘기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에다가 검색을 해놓으면 어차피 이분들도 자기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가격 물어보고 어떤 게 잘 나가는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네네네. 이게 다 사이트가 있어요. 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공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뜨게 되거든요. 사이트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판매 가능한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레드향 3kg가 지금 12,000원이잖아요. 쿠팡에다 한번 검색해볼게요. 레드향 3kg 검색하면 보시면 27,900원, 27,000원. 근데 저희는 얼마로 받아오죠? 12,000원. 뭐 5,000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 팔 때마다 5,000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시장은 동네 과일 가게에서 파는 거랑 시장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여기 과일 가게를 차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동네 사람들만 제 과일을 살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많이 판매하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온라인이면 전 국민이 제 페이지를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50개, 100개 팔면 하루 순수익이 50만 원 이 정도 된다. 소싱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게 없네요, 진짜. 어려울 게 없는데 뭐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좀 충격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5천만 명이 전부 쿠팡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레드오션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 알려드려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해요. 일단 소싱은 엄청 간단해서 지금 살짝 놀라긴 했거든요. 네. 이제 제품을 찾았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판매할 때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줘야죠. 네, 그 상세 페이지를 아까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놨다고. 어떤 과일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볼까요? 아까 레드향 했으니까 레드향? 레드향 사진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일단 들어가놔요. 그리고 이 템플릿을 왼쪽 위를 누르시고 컨트롤 C, V만 누르면 오른쪽에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럼 여기다가 저희는 사진을 하나하나씩 붙여 넣을 거예요. 우클릭하고 이미지 복사. 그냥 뚝딱이거든요. 그냥 진짜 붙여넣기지 않나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레드향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제가 바꿔야 될 거 다 이렇게 괄호를 쳐놨어요. 업체 이름, 자기 사업자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과일 이름, 이것도 레드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세 페이지 하나가 그냥 뚝딱.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똑똑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데도 공을 막 들이고 디자인을 하나하나 잡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쿠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과일이 하나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하나요? 만 원, 2만 원 하잖아요. 그쵸. 고객들이 만 원, 2만 원짜리 사려고 상세 페이지 하나하나 정독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세 페이지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빨리 상품 등록하는 게 낫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시간 단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상품 등록 더 자주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매출도 잘 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주문 들어오면 알아서 프로그램에 업체에다가 주문 넣어주고 네. 그럼 끝이에요 이제? 그럼 끝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재능이 있고 두뇌가 막 비상해서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버는 거 제 친구들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아끼는 친구들한테는 몇 명 알려줬거든요. 네네네. 다 똑같이 합니다. 다 똑같이 수익 내고. 일단은 그러면 프로세스는 더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수익만 한번 딱 보여주시고. 아, 네, 좋습니다. 일단 매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1월 20일부터 판매했거든요. 24일 정도 판매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매출이 8,900만 원, 그리고 판매량은 3,548개 이 정도 우와, 팔았다. 진짜 사기네요. 진짜 이게 속인다의 의미에서 사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시장이다. 일단은 매출은 거의 9천 나왔잖아요. 네네. 저게 다 순수익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순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계좌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2천만 들어오게 되는 원. 거죠. 제 계좌입니다. 그 마진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좀 CS가 많은 과일이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가고 이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과같이 좀 단단하고 무늬가 별로 없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대표님도 친구한테 배워서 했잖아요. 네네. 대표님한테는 뭐 주변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많이 안 했어요? 제 친구들이 알려달라고 많이 했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대놓고 제 친구들한테 다 자랑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해소할 곳이 필요해서 SNS나 이런 곳에 올렸는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분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68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네네. 그분도 매출을 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는 당연히 매출 작으신데 1,700만 원? 한 달만 68세가? 네. 진짜 그만큼 68세도 할 만큼 되게 쉬운가 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대표님은 이제 창창하시잖아요. 20대시고.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이게 최근에 제 신념이 좀 바뀌었는데, 네네네.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좋은 집 살고 싶었고요. 그냥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68세 멘티님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네네. 돈 벌어서 어떤 거 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장애인들을 돕는 데 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고 가지고 있던 목표들이 좀 초라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저는 100만 원이라는 수치에만 집중하고 그 절대 값에만 집중해서 100만 원은 같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걸 어디에 소비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좀 기여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깊게 했습니다. 오늘 너무 이게 간단하게 쉽게 또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네네.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느꼈거든요. 네. 또 이렇게 학업까지 하시면서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오늘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